말로는 부모가 아이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실은 말싸움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 나의 역할과 너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내가 구조를 못 만들어줬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이한테 친절하려고 말을 하세요. 말. 옛날에 야 해! 이런 건 되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납득을 시켜주려고 해요. 근데 계속 엄마가 설명을 하면 아이는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느낍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본인 물건이나 쓰레기를 치울 때는 네가 어질렀으니 네가 치워라 라는 말을 자주 했더니 딸이 냉장고 가까이 있을 때 제가 물 좀 가져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니고 엄마가 목마른 것인데 왜 자기가 해야 되느냐고 따지네요. 말빨이 정말 딸립니다. 뭐라고 설득해야지 부모의 권위가 살까요? 대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사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생각보다 아이와 말싸움에서 지는 부모님들 아마 찔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말로는 부모가 아이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논리가 없어요. 형은 크니까 뭐 뭘 2개 주고 너 하나 하면 왜 다르게 줘? 아니 형은 크고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 절대로 애들 못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논리를 갖고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길 수가 없고요. 사실은 말싸움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일단 어떤 가정에서 하는 행동은 논리적인 게 아니죠. 이건 엄마가 했으니까 엄마가, 이건 네가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대략적인 규칙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장은 0에서 100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하다가 조금씩 넘겨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에 칭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싹 치우다가 어느 날 야! 이렇게 되면 아이는 그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뭐 이렇게 되고 심지어 물까지 떠다줘? 뭐 이렇게. 얘랑 나랑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하려면 쓰레기는 보는 대로 줍고 엄마가 대부분 줍겠지만 너네들도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건 갖다 버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이가 예상치 못하게 왜?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부모의 말에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또 갈증을 느끼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왜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가정 내 규칙이나 구조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것들은 사장님이 내일 30분 일찍 출근하지? 이거 가서 왜요? 그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대체로 따르는 거다 하는 게 가정 안에 있어야죠. 왜라고 하는 건 얘가 진짜 이때 불만이구나 라고 내가 들어야지, 얘가 수시로 한다는 건 내가 뭔가 나의 역할과 너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내가 구조를 못 만들어줬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으로 뭐라고 설득을 해야지 부모의 권위가 살까요? 부모의 권위를 설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설득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한테 친절하려고 말을 하세요. 말. 옛날에 야 해! 이런 건 되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납득을 시켜주려고 해요. 왜 이를 닦아야 되냐면 네가 왜 옷을 갈아입어야 되냐면 이렇게 다 설명을 하세요. 설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희 딸이 처음 초등학교를 갔는데 한 달쯤 지났나 엄마 나 내일 학교 안 가도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당당하게 이러지? 유치원 때는 가끔 한 번씩 쉬었잖아. 그건 그렇지. 그렇잖아요. 열조 남 안 보내고 엄마 내일 설명해줄게. 이따 학교 갔다 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딸한테 이게 세상에는 싫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 뭘 꼭 해야 되고 뭘 참아야 될지는 엄마가 알려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설명할 수 없어요. 매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마다 이거를 3개월째 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그분은 설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설득당했어. 내일은 설득 안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건 규칙이야. 학교로 가고 안 가는 걸 네 맘대로 정할 수 없어. 일단 가야 돼. 그리고 엄마가 허락해야지만 결석도 가능해. 설득은 몇 년에 걸쳐서 내가 가르치다가 포기할 거야 라는 결론을 갖고 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 닦고 옷 입고 시간 맞춰서 나가고 이런 거 다 이제 크면은 논리가 생겨요. 근데 엄마 말에 수많은 약점과 꼬투리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계속 엄마가 설명을 하면 아이는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느낍니다. 이제 10살 지나면 안 되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많은 분들은 애걸복걸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이한테 휘둘리는 부모가 너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겪는 휘둘리는 부모의 유형, 교수님 어떻게 체감하세요? 결정권이 애한테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미성년자는 왜 미성년자냐면은 자기한테 궁극적으로 좋은 게 뭔지 판단을 못하는 게 미성년자의 의미예요. 나 맨날 뭐 고기만 먹을래. 고기 맨날 맛있어. 근데 고기만 먹으면 역행결핍이 생기니까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해를 해줘야 돼요. 애들은 이거를 하는데 언제 끊어야 내가 너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는지를 잘 몰라요. 감정 조절 능력이 당연히 어른보다 미숙하니까 너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다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수평적인 부모님들을 꿈꾸는, 이 관계를 꿈꾸는 분들이 많은 권한을 줄수록 아이가 한테는 더 유익하리라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권한을 준다는 건 이런 거죠.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한테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대통령 하세요. 멘붕이죠. 결정을 하라는 건 그 아이 나이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가 뭔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1,500원 범위 내에서 과자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또 빨간 양말 신을래, 파란 양말 신을래. 근데 심지어 1,500원짜리 과자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럼 과자 했다가 과자를 막상 사면 울어요. 또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결정을 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오늘은 빨간 양말 신다 했으니까 갔다 와.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결정 가능한 거예요. 그걸 억지로 감당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신중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부모님들한테 요즘 가장 큰 키워드, 부모의 권위. 교수님 생각하시는 부모의 권위는 뭘까요? 얘가 뭐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때 속으로 그건 아니지 하고 제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판단으로 애를 행동하게끔 하는 게 저는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힘을 갖고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른이 할 수 있는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아이한테 스무스하게 전달을 하는 거죠. 엄마가 갖고 있는 자원밖에 애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애들 것처럼 하세요. 결정하라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다 바꿔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엄마라는 자원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등산을 가요. 험한 산을 가는데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맨 앞에서 자 이쪽으로 가세요 하니까 안전하고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안전하면 그 리더는 믿을 수가 있죠. 신뢰하니까 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가져야 되는 권위는 그건 거예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안 뜨겁구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덜 무겁구나. 그거를 계속 경험시켜줘야 권위가 생겨요. 근데 결정권을 다 주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안전하구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 다 내가 한 거야. 그걸 다 없이 했으니까 이제 와서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줬던 결정권을 할 수 없이 뺏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엄마가 지시했을 때 애가 따르려면 그 결과가 분명해야 돼요. 엄마 지시를 안 따르는 걔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결과를 여러분이 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서 권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속도를 지키는 이유는 속도를 안 지키면 벌금을 내잖아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 정착이 되려면 그 결과가 뚜렷해야 돼요. 쓰레기를 잘 버리면 엄마가 스티커하고 상을 줄게 이렇게 해야지 권위가 생기거든요. 결과를 통제해서 생기는 힘이 권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늦게 아이가 청소년이다. 부모의 권위가 이미 떨어졌는데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how to 추천해 주신다면요. 청소년기에 권위를 잡으면 좋은데 청소년기에 굉장히 잃기 쉬운 게 관계입니다. 관계가 상하면 권위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관계가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 권위도. 그리고 일단 청소년기는 아이가 할 거 하면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학원 숙제 하면 할 거를 막 120%한 거예요. 자, 이걸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애들이랑 싸워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빼고 다 공부만 해. 야, 숙제했다고 공부 안 하냐? 매일 야근, 매일 철야 야근 시키는 공장처럼 애를 또 돌리니까 사실 애들이 착한 겁니다. 그냥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숙제하고 뭐 가끔 친구랑 놀고 이러면 120점이거든요. 그거 이상의 행동은 할 수 없이 요즘은 이제 핸드폰하고 용돈으로 좀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 쉽게 뺏으면 안 돼요, 정말. 아이가 부모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좋은 태도를 갖진 않아요. 부모에 대한 애정은 공기 같은 거죠, 공기. 공기가 없으면 죽지만 공기가 있을 때는 공기가 있네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씩 뭔가 이렇게 부모가 자원을 조정해가면서 예, 아이를 통제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지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 부모가 시킨 대로 하면 뭔가 장단기적으로 나한테 이익이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게 건의를 가지려면 일단 아이돌을 좀 아시고요. 아이돌 티켓이나 뭐 포토카드를 좀 사주시면은 약간 존경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야 존경받아요.